육친 중에서도 혼인궁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에도 말이죠. 일찍 하는 결혼, 늦게 하는 결혼, 아니 전혀 못하는 결혼, 뭐 이런 결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별도 말이에요. 죽어서 이별하는 경우가 있고 살아서 이별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부부가 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또 옵션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 옵션이 제대로 된 옵션인지 또 옵션하고 어떤 인연이 되는지 또 옵션도 놓다 보면은 하나가 반듯하게 어떤 거는 원했던 아들 또 원한 대로 딸 나오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쌍둥이가 쑥쑥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사 참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육친 분석의 우리가 마지막 어떤 수업으로서 혼인궁합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첫 번째 한번 순서를 가지고선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혼인궁합에 앞서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상담에 이제 현장에 가시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여명, 어떤 남명이 왔을 때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여자분이 왔을 때는 주로 본다는 것이 식상하고 관성을 보려고 하고, 남자가 오게 되면은, 남명이 오게 되면은 재성과 관성을 보더라, 이런 얘기.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명에 쓰는 여관식이요, 남자에게는 남재관이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명에 있어서의 식상은 자식일 것이고 관성은 배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명에 있어서 남명에 있어서의 재성은 배우자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은 자식인데, 사실 말이에요, 남자분이 와서 자기 자식 어떻쿵 이렇쿵 저렇쿵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어떤 면에서 남명들 좀 양심이 좀 그래.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부인한테 맡겼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보다는 자기의 직업과, 그렇죠? 어떤 승진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떤 우리가 직업이지만은 어떤 자영업 같은 거 있죠?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두는 면. 그래서 여러분은 여명이다 남명이다 라는 관점에서 무조건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팔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여명에 대해서 바로 어떤 관점을 먼저 볼 것인가, 이걸 바로 읽어내셔야 돼. 이 사람의 관성은 어디 와 있는가 라는 것이 먼저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보시자마자 간목이네, 양목이네, 신강하네, 신약하네, 용신이 뭘까, 격국이 뭘까, 그 정도까지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생각하는 순간에 손님은 가버렸어.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여명은 무조건 여식관 여관식이더라. 남자는 재성과 관성이더라. 그럼 여명이니까 관성의 입장,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거죠. 그쵸? 금이 어디 있을까? 또 하나는 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생화니까 화는 어디 있을까? 이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어디 있을까? 금이 이쯤에 보니까 아주 많아. 금이 어찌된 영분인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다신약사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나의 직장이 되지만은 나의 이성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많은 곳,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큰 조직체에서 근무할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이렇듯이 거꾸로 남명 입장에서 재성과 관성을 본다면은 관이 만약에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무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남명에 있어서의 무관이면은 직업을 가지고요 얼것이 어렵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관성은 우리가 기초 때 아주 배우셨어. 비식재 관이는
비식재관 이래서 비는 나, 일, 돈, 명예, 공부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심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본능계가 발달했고 식상은 감성계가 발달하고 재성은 수령계가 관성은 자율계가 인성은 인식사고라 그랬어요. 그쵸? 요게 발달. 요 자율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성이 없으면. 그래서 조금 자기를 컨트롤하거나 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남명에게 있어도 이번에 제가 아주 많더라, 아주 없더라, 적당히 있더라 이런 경우. 그쵸? 이럴 경우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죄다 신약 사주고 아주 없는 거를 무죄 사주고 이렇게 죄다 신약 사주가 되면은 몸은 약한데 재물을 많이 버는 형구. 그래서 껄떡새, 소인배 기질, 잔소리 기질이 많을 거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무죄 사주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재물의 운용을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맡길 것, 사업하지 말 것, 직장생활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라리 죄다 신약보다는 무죄가 나. 어떤 면에서는요, 죄다 신약이 되면 진짜 삶이 피곤합니다. 무죄 사주는 차라리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딱 맡기고 셔터맨이 돼서 장학금만 제대로 받으면 돼, 부인한테. 그런데 무죄 사주는 어때? 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명의 입장에서 관이 없어, 무관이야. 남명의 입장에서 죄가 없어, 무죄야.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라고 했나요? 없으니까 더 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죄 사주는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요. 왜? 없기 때문에. 무관 사주는 거꾸로 없기 때문에 이 죄하고 관하고는 틀려요. 여명은 남자를 있으나 마나 있죠. 의식하지 않는 사주예요. 남자의 무죄 사주는 여자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해요. 부인에게 대해서. 근데 무관 사주는 그런 경향이 없죠. 내가 끌고 간다 이런 경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관, 남자 입장에서는 재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 이걸 가지고 이제 가시는데, 자 이제 처음에 조혼사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인에 있어서는 이 혼인은 조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혼이 있어요. 조혼은 문자 그대로 한문을 쓰자면 빠를 조자를 쓰니까 일찍 결혼하는 거고, 만혼은 그대로 늦게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빠르다 늦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예요. 그 시기가. 우린 그것을 근묘화실에 의해 가지고 19세 주기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묘화실에 있고 또 하나는 원형이정에 의해서, 원형이정은 시기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묘화실은 궁성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38, 57, 58 이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주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여기 38부터 58 사이, 여기 일주가 놓여있는 자리. 따라서 우리가 일찍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33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25세, 21살 때도 결혼할 때 있겠죠. 근데 요즘은 보통 결혼이 30세 전후에서 하더라고요. 만혼이라고 하는 것은 38세 이후입니다. 아셨겠죠? 이걸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38세 이후에 결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조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33세 전에 이혼한다는 것이 일찍 결혼할 것인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요즘 시기로 한 27, 8세 이전에 결혼하면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33세 이 정도 전후에 결혼하는 것이 결코 늦지는 않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조혼이라고 한다면, 첫째, 조혼은 말이에요, 사주에 사주 원국이에요. 원국, 연, 주,
월주에 식관이 있어야 돼요. 여명의 입장이에요. 여명의 입장. 남명의 입장은 반명하는 방법은 제가 일지에 식상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육식갑자 중에서 무엇이 식상인가 딱 나와야 돼요. 자, 비, 그 다음에 겁,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이렇게 하나는 정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쵸? 처음에 건 무조건 8개, 두 번째 거는 4개, 처음께 8개,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제는 8개, 정제는 4개, 편관은 8개, 그 다음에 정관은 4개, 그 다음에 편의는 8개, 정의는 8개.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벌써 일지, 식신, 여명의 입장에서 식상이에요. 있다고 한다면 식신이 먼저 나왔으니 식신은 8개일 거고, 상관은 몇 개예요? 4개. 이게 바로 딱 들어박혀야 돼요, 여러분. 바로 박혀야 돼. 그러면 목주에서는 천간에 간목하고 을목이 있을 거고, 병정이 있어. 그러면 바로 목생화하면 간목이 생하는 것, 그쵸? 그러면 갑이 생하는 거, 갑오가 있고, 을이 생하는 거, 을사가 있고, 그러면 이건 둘 다 뭐예요? 상관이네. 그렇죠? 상관 4개 중에서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금에 보니까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금생수가 있고 신해, 금생수가 있고, 2개가 똑같이 상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가 무조건 이렇게 갑오가 됐든 을사가 됐든 경자가 됐든 신해가 됐든 이렇게 상관을 짜고 있다. 즉 일지에 내가 생하는 녀석, 내가 생하는 식상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명 입장에서는 상관은 무엇을 친다? 관성을 치더라. 특히 정관을 치더라. 극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지가 기본적으로 식상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하고의 관계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식상을 깔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자식 자리를 낳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쵸? 자기 일지에다가. 그러면 결혼을 일찍하는 경향이 있고 연애운이 빠른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일지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주 원국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주 원국이 일간을 중심으로 연주, 월주에 이렇게 식상,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성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면은 일찍 결혼한답니다, 대체적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시자고요. 보통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어린이가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요. 절대 있어서도 안 돼, 이런 일은. 하지만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들도 있답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이런 경우예요. 연주월주에 일찍 식상, 관성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명이 이렇게 식상을 깔고서 식상의 운이 동착하잖아요. 그럼 성추행을 당할 그 확률이 높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가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라고 보자고요. 특별 관리,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부 당국에서 배우셔야 돼, 명리학을. 사후 약방문이라고 꼭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어떤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학문적 관점에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도입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지 식상을 놓은 사람들, 여긴 지금 상관을 이렇게 놨지만 일지 식상을 놓은 사람들을 보니까 화생토, 화생토 하니까 병진, 병술, 그 다음에 정미, 그 다음에 정추, 요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토는 말이죠. 보니까
무토와 기토가 있잖아요. 천간에. 무신, 기유 이렇게 또 식신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계수가 있으니까 수생목 하니까 임인이 있고 수생목 하니까 계묘 식신이 있구나. 식신은 8개가 있구나. 우리는 알았어요. 그죠? 상관이 갑오 울사 경자 신해가 있는 반면에 있는 반면에 4개가 식신은 병진 병술 정축 정미 그 다음에 또 무신 기유 이민 계묘에서 8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지에 식상을 깔았다고 한다면 일단 연애운이 빠르다, 조혼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은 연애운이 빠르고 조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는 그 바로메타가 일지에 식상을 깐다. 근데 일지에 식상은 없어. 전혀 없어. 이 사람들이 전혀 없는데, 그럼 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은 늦게만 결혼할 것인가 아니라 일지에는 없지만은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연주 월주에 식상이 있더라 그러면 틀림없이 일찍 결혼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식상, 식관이 일찍 들어왔다고 하면 공부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하면은 많이 아는 것처럼 들려. 그런데 공부를 딱 가더라도 시험지를 딱 대면 실력이 없어. 말로 하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게 다 원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식상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입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식상이 발달된 학생 같으면 딱 보고선 이 사람은 예쁜 도형, 그림, 모형,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뻐야 돼, 멋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깐중해야 돼. 옷도 예쁘고 아주 그냥 세련되고 향수도 좀 솔솔 좀 풍기고, 이러면 눈이 반짝 귀가 쫑긋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상이 발달하고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예쁘고 멋있고에 관심 없어. 그 사람이 논리적이냐 서술형이냐 잘 가르치냐 내실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잘 그 심리를 잘 끄집어낸다는 것이,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무조건 뭐라 그래? 얘한테도 똑같이 그러죠. 너 이놈의 자식 공부 안 할래? 공부 안 할래? 그러잖아. 돼요? 안 돼. 이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왜 식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성을 이렇게 극하고, 관성은 우리가 육친으로 보통 사회적 관점에서는 공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육친으로 보면은 비나가, 요 식은 나한테 여명의 입장인 나에게 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 나한테 자식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누구를 친다? 요 관이 배우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 강한 사람은 자식 사랑은 엄청 강해. 그런데 비해서 남편 어떻게 한다고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래? 아니요, 난 남편을 공경해. 근데 남편의 입장에선 가까이 가기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식상을 깔았다, 식신인 또 내지는 상관을 깔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식에는 모성에는 강하더라. 거기에 비해서 관성을 치니까 부부관계는 무정지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를 누가 딱 왔는데 보자마자 여러분은 그 자식밖에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남편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이 집은 강아지보다 못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 식상이 일지에 깔리면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3순위예요. 남편은 4순위고. 근데 보세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괜찮잖아. 내가 사랑받잖아요. 관이 비겁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관이 비겁을 극하잖아. 근데 자식이 생김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나를 치는 형국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옵션이 딱 생기면은 부부가 무정해져 버려.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명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식상이 많은 사주들 하면은 여러분, 좀 멋은 부리겠구나, 감성계가 발달돼 있구나, 나를 잘 드러내겠구나. 그렇지만 남편하고의,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애틋하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남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또 이렇게 보시자고요. 남명도 말이에요, 보면은 일찍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토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토. 계속 감목막 때렸으니까 이번 기토도 한번 때려보자고요. 이 남자야.